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함께 지역구인 영주, 울진, 봉화, 영양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활동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지역구 현안들과 민생을 챙기고 계신데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목받았던 상임위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국회에서 상임위가 이제 기재위입니다. 예. 기획개정위원회인데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해봤는데요. 네. 국정감사를 통하거나 또는 이제 기재위 질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 중 하나가 뉴딜 정책의 허구성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들여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굉장히 거창한 사업인 것처럼 이제 국민들께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은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지 않고 대부분 70% 내지 80% 이상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재탕, 삼탕 사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이게 뉴딜 사업이다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뉴딜이라는 것은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그 사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 끌어모아서 이게 뉴딜 사업이라고 거창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이 정부가 굉장히 선종에만 능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지적을 지금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는 이제 환경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주댐이 지금 1조 1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지어놓고는 이제 일부 환경론자들의 이제 반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댐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영주 시민은 또 반대를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일정 수위 이상은 빼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한울 3, 4호기 그 아까 얘기한 울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예결위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에 큰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 휴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과 이제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 국민들께 좀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워낙 명확히 갈리고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아마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 좀 대리 만족을 느끼신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국민들 대리 만족도 시켜주셨고요. 재탕, 삼탕하는 사업을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신한울 3, 4호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또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셨다는 거 짚어봤습니다. 또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재발의를 하셨죠. 그 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중에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조항. 제가 이제 직접 선거를 해보니까 이런 조항들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조항 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조항도 좀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말로 하는 선거, 명함을 주는 선거. 이런 선거는 좀 광범위하게 풀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론조사 전화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국민 불편 차원에서.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사전투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5일 전 이틀간을 지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5일 그 사이에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사이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걸 표심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법률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해놨는데 사전투표가 돼버리면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개를 묶어서 공선법 발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말로 하는 선거, 명함을 주는 부분은 그 선거에 대해서 좀 풀자라는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선거는 이제는 상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함을 주는 부분은 6개월 전, 18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요게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부분이고 아직 제가 얘기한 아까 두 가지 부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요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예. 다시 발의를 해서 그거는 다시 이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여론조사 횟수를 제한하는 거 네. 말씀하셨고 저는 사전투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선거일 전 5일부터인 거를 선거일 전 3일부터인 그렇죠. 예, 걸로 변경을 요청하신 거죠. 예. 네,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예, 우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손실 보상법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이걸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뭐 소상공인들도 좀 다 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당 이제 최성재 의원이 25일 정도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이 법률이 지금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게 손실보상의 개념과 재난지원금의 개념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자,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원인으로 인한 손해면은 그 손실이라면은 그건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예.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라면은 그거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배상을 해주는 것은 전액 다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업 제한을 했다 또는 영업 금지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법의 원칙인데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섞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전년도 매출액의 몇 퍼센트, 70% 이내에서 뭘 해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 원칙에 충실하자. 네. 그래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손실은 모두 다 보상을 해주자. 그러니까 전년 매출액과 비교하지 아니야, 말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대신에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전년 매출액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직전 3개월 매출과 비교를 해야지 정확하게 된다. 네. 그래서 그거는 100%다 보상을 해주자라는 게 제 법안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산이 허여된다라면은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직전 3개월, 직전 90일 거부터 이제 하는 거 네. 말씀하셨고 손실 보상, 손해배상과 차이 비교해 주시면서 굳이 이제 소상공인 등으로 제한하지 말자 등등의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개정안도 발의를 하셨죠. 예. 이 부분은 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문제만 보면은 아주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출산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지금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맞습니다. 이미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 민족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어서 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육아휴직도 가고 출산휴가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 가는 경우에 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하면은 그러면 사용자도 부담이 생깁니다. 예. 사용자도 그것 때문에 휴가를 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예. 부담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지라는 그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면제를 해줘서 사용자도 흔쾌히 육아휴직을 가도록 하고 또 가시는 분도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내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갈 테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휴직 내는 게 맞는데 네.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율과도 뗄래야 뗄 수 네.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국민의당과 합당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내 의견과 쟁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는 저희들 지난 그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 나온 얘기인데 예. 그때 이제 뭐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는 명시적으로 합당하겠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도 흔쾌히 다 받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국민과 약속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국민과 약속한 부분 저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국민당과 통합을 하는데 모두 다 찬성을 한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등을 좀 보면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뭐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합당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으면은 그 부분 지켜져야 된다. 예. 선거에 내년 대선에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불리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가는 것은 큰 정치 그 대의상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약속대로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국민과 약속을 했으니 해야 되는 거 맞다라고 의견 주시는 거죠. 네, 양당 간 의견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또 초선 의원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는데 차기 당권 움직임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형수 의원께서도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 출마 예정자 중 한 분이신데 분위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 여권에서 초선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당을 쇄신하는 이런 부분 이제 발표를 하고 한 것은 뭐 당연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으니 그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을 거고요. 예. 저희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이제 선거 다음 날 저희들도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거 계속해서 쇄신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반작용으로 반사이익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승리를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우리 당에 잡아두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초선 의원들이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주기 위해서는 초선 의원들의 그런 움직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당의 체질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선 승리의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언론이나 동료 의원들이 뭐 최고위원 당대표든 이렇게 거론해 주시는 것은 저로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요. 예.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초선들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당에 뭔가 신선함, 새로움, 변화 이런 그 아이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보다는 조금 더 젊은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또 정치라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 수 모르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제게 만약에 뭐 이런 역할이 꼭 해야 된다라고 주어진다라면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좀 신선한 예. 이 초선 의원들의 감각과 역동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라고 격려 차원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의 올해 주요 의정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확인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정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지금 상황입니다. 예. 경제가 무너진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금 이러한 무너진 대한민국, 좀 후퇴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가게 하려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긴 조그만한 그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선 승리가 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을 잘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원래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예. 우리 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워낙 제 지역구가 넓어서
4개 시군이고 땅도 넓고 그래서 그렇죠. 현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파악된 현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사업을 분석을 하고 또는 중복되는 지역 간에 좀 중복되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좀 조정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정책 방향을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4개의 지역구를 현안만 파악하는데도 정말 벅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일례로 최근에 봉화 모내기 현장도 예. 다녀오셨죠. 이 부분도 좀 예.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그때 예. 지역 현장도 둘러보고 또 봉사 활동,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했습니다. 예. 올해 이제 그 지역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한 것은 작년 이제 영주의 안정농협에서 그 실시하는 8.15 광복 모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은 지금 8.15 전에 8월 15일 이전에 수확을 해서 독도수비대에다가 이 쌀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이항기를 직접 타고 모를 심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영양에서 고추 심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영양은 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고추 생산지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 가장 좋은 품질의 고추가 생산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생산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일손이 굉장히 지금 딸리는 그렇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원 협의회에서 한 농가를 찾아가서 전체 그 모내기가 아니라 참 고추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추 지주대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또 하루 했고요. 그다음에 또 봉화에서도 또 모내기 행사가 있어서 모내기 행사에 가서 또 모를 한 반마지기 제가 심었나요? 그렇겠던 것 같습니다. 이항기를 그때 봉화 가서 한 2번째 타보니까 아주 이제 속도가 붙어서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뭐 모내기도 해주시고 고추 심기도 해주시고 앞으로 또 더 많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 곁에서 활동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영남방송 시청자 여러분 참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 끝이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웃으면서 또 우리가 예전에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의 앞으로의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